퇴직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던 50대, 60대 여러분.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매달 고정비로 빠져나가는 돈에 한숨 짓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현금 흐름은 점점 줄어드는데 통장은 마치 물 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는 기분 경험해 보셨나요? 열심히 일하면 노후는 편안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막상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 꿈쩍도 안 하는 잔고에 충격받은 적 없으신가요? 내 집 마련도 했고 연금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생활비의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지금부터 은퇴 후 생활비가 빠르게 소진되는 이유와 우리가 놓치고 있는 문제를 하나씩 짚어봅시다. 이 글은 바로 당신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은퇴 후 재앙. 한 달 생활비가 꿈쩍도 안 하는 이유. 퇴직 후 한 달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재조명하고 소비와 수입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왜 은퇴 후 생활비가 예측과 다르게 빠르게 소진되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으니 함께 살펴보시죠. 1. 예상치 못한 고정비 폭탄. 퇴직한 58세 김 씨는 30년 동안 한 회사에 몸담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연금과 퇴직금으로 생활하면 충분할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집 대출금 상환, 자동차 유지비, 그리고 건강보험료 등 고정비가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가는 겁니다. 아니, 매달 이 정도 나갈 줄은 몰랐어요. 퇴직 전에는 월급에서 다 빠져나가니 체감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퇴직 후에는 그 모든 돈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충격이더라고요. 김 씨의 사례는 고정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 지원받거나 자동으로 처리되던 비용들이 이제는 모두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을 유지하고 차를 굴리고 보험료를 내는 비용은 은퇴 전과 다르지 않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해결책. 은퇴 전에 대출을 정리하거나 고정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생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자동차 유지비가 부담된다면 대중교통으로 전환하거나 작은 차량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입니다. 2. 계획에 없던 건강 문제. 퇴직 후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많은 사람이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62세의 박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소홀했다가 병원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평소엔 큰 문제 없던 혈압이 갑자기 높아지며 응급실 신세를 진 겁니다. 연금만 믿고 살았는데 병원비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은퇴 전에는 회사에서 건강검진도 지원해주고 보험도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병원 한번 갔다 오면 몇십만 원이 훅 나가니 정말 답답해요. 건강은 돈보다 중요하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건강이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은퇴 생활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걸 보여줍니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검진을 통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필요시 추가로 실손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3. 자녀 지원으로 인한 재정 악화. 65세의 이 씨 부부는 자녀의 결혼과 집 마련을 돕느라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후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식이 결혼한다니까 무리해서라도 지원했죠. 그런데 퇴직 후에 그 돈을 다시 채울 길이 없더라고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제는 작은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 자녀를 돕는 것은 당연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퇴직 이후에는 스스로를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자녀를 지원하다 보면 정작 자신들의 노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해결책. 자녀와 솔직하게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무리한 지원을 피해야 합니다. 자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되 스스로의 재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은퇴 후 재정을 지키는 3가지 실천법. 예산 관리. 은퇴 후에는 고정비와 변동비를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나가는 구독 서비스나 불필요한 보험료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소비 습관 재점검. 은퇴 전에 소비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반드시 재정 문제가 생깁니다. 식비, 취미생활비 등에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추가 수입 창출. 작은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으로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최근에는 온라인 강의, 블로그, 유튜브 등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은퇴자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의 삶, 철저한 준비로 바뀐다. 퇴직 후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지금까지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고정비 관리, 건강 유지, 자녀 지원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지출을 줄이고 건강을 관리하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는 노력을 통해 은퇴 후에도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돈이 왜 이렇게 세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가 새는 이유, 전문가가 말하는 해결책. 퇴직 후 예상했던 생활비와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전문가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노후 생활의 질을 지키면서도 재정적인 안정감을 찾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고정비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 은퇴 후 생활비 문제의 핵심은 고정비입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집 대출금, 자동차 유지비, 건강보험료 같은 고정비가 줄어들지 않으면 생활비를 줄이려는 다른 노력이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주거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은퇴 후에도 대출금 상환이 남아있다면 빠르게 상환 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주택 다운사이징 작은 집으로 이사를 고려하세요. 넓고 비싼 집을 유지하기보다는 관리비가 적게 드는 곳으로 이사하면 매달 드는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 유지비를 최소화하라. 차량 유지비는 고정비 중에서도 은퇴자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활용하거나 작은 경차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월 20만 3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대신 필요한 때만 렌트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2. 건강 문제는 예방이 최선이다. 퇴직 후 가장 큰 재정적 부담 중 하나는 병원비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매달 약값과 병원비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데 이런 비용은 퇴직 전에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은퇴 자금을 크게 소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건강은 돈을 절약하는 가장 큰 투자. 은퇴 전부터 건강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운동과 식단 관리를 꾸준히 하고 정기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세요. 작은 비용을 들여 예방하는 것이 나중에 큰 돈을 절약하는 비결입니다. 실손보험 활용법. 건강보험만으로 부족한 경우를 대비해 실손보험을 활용하세요. 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지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은퇴 이후를 생각하면 실손보험은 매우 유용한 재정 도구입니다. 3. 자녀 지원은 현명하게. 많은 은퇴자들이 자녀의 결혼이나 집 마련에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자녀를 지원하다가 자신의 노후가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스스로를 먼저 챙겨라.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다는 말처럼 자신이 재정적으로 안정되지 않으면 자녀를 돕는 것도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대신 본인의 노후를 위해 일정 금액은 반드시 남겨둬야 합니다. 솔직하게 대화하라. 자녀와 재정 상황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는 여기까지다라고 분명히 선을 긋는 것이 필요합니다. 4. 소비 습관의 변화를 받아들여라. 퇴직 후에도 현역 시절의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식비, 취미생활비, 여가비 등에서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작은 행복을 찾는 습관. 은퇴 후에는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야 합니다. 동네 산책, 무료 강좌, 도서관 이용 등 돈이 많이 들지 않는 취미를 만들어 보세요. 소비 대신 경험에 집중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소비를 기록하고 점검하라. 매달 소비 내역을 기록하고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사용하지 않는 보험 등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고정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새로운 수입원은 노후의 안전망. 은퇴 후에도 소규모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면 생활비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소일거리나 취미를 활용한 부업, 재택근무 등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소규모 창업. 취미를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세요. 예를 들어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소규모로 판매하거나 손재주를 활용한 공예품을 만들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용. 유튜브, 블로그, 강의 플랫폼 등을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나 상담도 인기입니다. 퇴직 후 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실천 체크리스트. 고정비를 철저히 점검하라. 매달 나가는 돈의 흐름을 기록하고 불필요한 고정비를 정리합니다. 건강을 최우선으로 관리하라. 병원비를 줄이기 위해 예방에 투자하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은 필수입니다.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하라. 자신의 재정을 지키면서 자녀를 돕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소비 습관을 재점검하라. 돈을 쓰지 않고도 행복을 찾는 습관을 들이세요.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라. 작은 수입이라도 노후 생활에 큰 힘이 됩니다. 결론 안정된 노후는 철저한 준비로부터. 은퇴 후 생활비 문제는 단순히 줄이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비 습관의 변화, 고정비 관리, 건강 관리, 그리고 새로운 수입 창출이 조화를 이뤄야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냉철하게 점검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변화로 시작해 보세요. 더 늦기 전에 준비한다면 은퇴 후에도 당당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